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따뜻한 생각, 즐거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12월 정말 바쁘시죠? 부동산에 있어서도 벌써부터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내년부터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주택 경매 물건이 대거 쏟아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를 경우 연체율과 경매 물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고 대출 심사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년을 계획할 때 보다 경쟁력 있는 매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이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하게 함께하면서 상담 도움 드리니까요.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 샵 8289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전략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유쾌, 명쾌, 통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쾌도난마 정창래 소장.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내어 확실한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입니다. 금방 이 경매 시장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제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선행 지표가 어떻게 보면 또 강남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지금 경매 시장에 지금 이 들어오는 유입 물건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주택 시장의 연체율이 높아지겠죠. 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그게 경매 물건의 이 경매 시장으로 이제 물건에 대한 유입 건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경매 유입 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주택 경기는 좀 유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시장을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상에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좀 채택이 못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 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경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또 잘 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잘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요즘에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텐데 잘 챙겨볼 수 있는 것들 먼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 정창래의 핫 키워드 11월 24일에 발표됐었던 가계부채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정부의 집단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이 투기 수요를 잡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경제 전반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정창래 소장의 핫 키워드에서는 11월 24일 추가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 24일에 발표된 일단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일단은 이번에 그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번에도 이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대책이죠. 네. 근데 이에 대한 또 배경 설명을 좀 아셔야 돼요.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지금 이제 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올 초에 이제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다음에 113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니까 이 가계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건정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자 상환 방식보다는 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동시에 갚아나가는 지금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좀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고정금리 비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출 심사를 좀 강화를 또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대출 심사 강화는 이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전에 나왔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 나온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뉴타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분양시장, 이제 택지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잔금 대출 있잖아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다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중도금 대출 받던 거 상환하고 다시 또 잔금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가 지금 예전에 이자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같이 갚아나가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이제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이거를 지금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까지 확대를 시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 돈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상환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내년부터죠. 1월 1일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받았던 물건들이나 이런 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DSI라고. 우리가 이제 LTV나 이제 DTI 많이 들어보셨죠. 예, DTI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DTI는 지금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플러스 다른 대출 있잖아요.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합산해서 이 DTI를 이제 또 설정을 하는데 이 DSR은 어떤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연간 그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출에 대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좀 꺼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이 지금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지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앞으로 좀 유축이 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시장에 못 들어오면서 시장이 유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113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됐던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투자자 시장에서 지금 실수 시장으로 지금 사실 시장이 지금 재편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주거약자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실수요자들 아니면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다른 대책이 지금 사실 하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이 지금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축은 어쩔 수밖에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유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부터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 다음에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자, 그동안은 우리가 이 113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분양 시장에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동안은 투자자가 들어와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자가 너무 많이 유입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3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청약 1순위자 강화나 그다음에 재당첨 금지 같은 이런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니네 투자자들 들어오지 마. 이제 실수요자만 이 분양 시장에 들어와.
이런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플러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실소유자 시장으로 지금 재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113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타겟이 어떻게 보면 강남 4구잖아요. 그렇죠? 강동, 강남, 서초, 송파, 강남 4구인데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113 대책 이전의 현장들은 영향이 별로 없지만 113 대책 이후의 현장들 같은 경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실수요자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재편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자체도 이 분양 시장이라는 이런 시장 자체도 되는 지역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죠. 예전같이 분양시장이 화랑일 때는 웬만한 지역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옥석을 좀 더 가리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양극화는 되는 지역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극화가 심화된다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더 커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가계 부채에 있어서의 건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 전반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좀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또 투자 수요가 무리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들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더욱더 선택의 힘이 중요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정착내의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고민 상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4-0704번이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해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문자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 한 예산이 13억에서 15억 정도가 있다면 네.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되는 거 그 35평을 정도를 분양받을 수 있대요. 네. 그 물건이 나은지 아니면 한남 뉴타운에 네. 한 13억에서 15억 정도면 40평대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두 지역 중에 어디가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네. 현금으로 13에서 15억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유 자금으로? 대출 생각하고 있고요. 대출 총 금액. 받아서. 네. 대출 총 받아서. 금액. 알겠습니다. 투자 가능 금액이 13억에서 15억까지 대출을 활용할 경우 삼성 삼익 아파트라고 이야기 주셨고 맞나요? 네. 네, 한남 뉴타운 요 두 네. 지역 중에 일단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네. 두 지역의 선택 옳은지 먼저 들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좀 높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 받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네. 청담동에 있는 지금 삼익 아파트랑 그다음에 지금 한남 뉴타운 중에 어떤 지역으로 지금 이제 보셔야 될지가 어떤 지역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3구역 생각하고 있거든요. 3구역이 제일 한남 빨리 될 것 뉴타운 같아서. 내에서 3구역이요. 네. 네, 3구역. 3구 아니 4구역이요. 3구역 아니면 4구역.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내에서 그 3구역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 내에서는? 3 또는 4. 예, 근데 예. 3구역을 예.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서 4구역을 하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목적이 지금 투자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실거주 목적보다는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좀 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 네. 가치로 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청담동에 있는 그 삼익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남뉴타운 먼저 입지적인 여건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청담동에 있는 지금 삼익 아파트 지금 보시면은 이 7호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청담역이 여기에 있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네. 인근에 보시면 뭐 이제 여기 뭐 청담자이 지금 이제 한양 아파트 이제 재건축한 거죠. 주변에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있고 바로 옆에 지금 있는 그 홍실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인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 서울의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삼성동 아이파크가 또 인근에 입지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봉은초라든가 봉은중학교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여기가 또 학군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 지도를 조금만 한번 줄여볼게요. 인근에 보시면은 자 어때요? 그 요쪽에 지금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죠. 지금 앞으로 이 영동대로 지하라든가 아니면 이 삼성동 일대에 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상당히 또 호재거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익 아파트 같은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호재가 많은 지역에 또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한강 조망이 또 가능하겠죠. 예,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거의 관리 처분 단계 지금 와 있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사업이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5억이면은 예. 추가금 1억 5천 정도 더 내면 35평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한 16억 5천 정도에서 네, 네. 예, 지금 이제 35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사업 자체가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지역이에요. 어찌 됐든. 그렇죠? 예, 또 네.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또 빨랐던 지역이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남뉴타운 한번 볼까요? 자, 한남뉴타운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여기에 지금 청담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한남뉴타운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좀 개발이 되는데 1구역은 좀 그 이태원 상권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다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네. 사업 시행 인가 지금 앞두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남뉴타운은 옆에 바로 용산민족공원이 있고 바로 앞에 또 한강변에 또 자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입지적인 여건이 또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또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울 이 주변에 뭐 강화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강남이라던가 여의도 이렇게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입지적인 여건을 좀 살펴드렸는데 자, 실거주 그러니까 이 입지적인 여건은 사실 삼익 아파트가 훨씬 나아요. 한남뉴타운보다는요. 그죠? 예. 네. 한남뉴타운은 아무래도 구릉지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평지에다가 또 강남이라는 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또 입지를 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 목적이 크시다 그러면 입지적인 여건은 청담 삼익이 좋아요. 사업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네. 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한남뉴타운이 훨씬 더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가실 거면요. 네. 한남뉴타운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신 지역이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죠? 네. 이 도심 재생 사업은요. 이 사업 속도가 나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자가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이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청담 삼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관리처분 직전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오면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게 같은 예. 물건이 9억이었는데 이만큼 네.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 35평형을 지금 분양을 받는데 16억 5천 정도가 추가 분담까지 들어가면 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그죠? 네. 근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게 적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이 났죠. 그죠? 네. 조합 설립 나면서 앞으로 시공사 선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건축 수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 1년의 과정이 하나 통과될 때마다 어때요?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사실은 한남루타는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런 재개발지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자 우리 시청자는 여기에 사실 3익 아파트를 그 정도 금액 지금 13억에서 15억 정도 투자하시는 거는 3익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고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쪽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고액은 아니라고요. 자 네. 그런데 한남 뉴타운에는 그런 물건들 아주 13억, 15억 정도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 고액 투자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고액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는 한남 뉴타운에서 그 정도 투자 금액의 물건을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물건을 골라서. 네. 그다음에 또 큰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 자, 지금 제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재건축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근데 네.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10평형이 있고 13평형이 있고 15평형이 있고 17평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얘가 네. 재건축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 우리가 재건축이 잘 추진이 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비교하기가 좀 간단하죠. 평형이 같으면 대지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 10평형 같은 경우는 지분이 제일 작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적겠죠, 그렇죠? 네. 다른 평형에 비해서는. 네. 그 투자 금액 자체가 적다라는 건 투자자가 이 10평형짜리를 많이 사겠죠. 제일 작은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예요. 피가. 네. 그다음에 13평형은 얘보다는 프리미엄이 덜 붙겠죠. 좀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평형 같은 얘보다는 13평형보다는 투자 금액이 크니까 좀 덜 붙겠죠. 그럼 네. 17평형 같은 경우 또 투자 금액이 또 덜 붙겠죠. 그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지금 거의 다 막바지에 빠져있는 막바지에 다다른 지역들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면 가장 투자 금액이 큰 거 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담동의 3익 아파트에서 사실은 지금 제일 작은 거 사신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프리미엄 다 붙어 있는 거. 네. 그런데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게 어때요? 그 정도 투자 금액이면 어때요? 프리미엄이 지금 덜 붙어 있는 걸 지금 매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럼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예. 한남동 중에서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구역은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가 뭐 2구역부터 3구역, 4구역, 5구역이 지금 조합설립 민가가 다 됐고 1구역은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구역이 좋다, 아니면 3구역이 좋다, 4구역이 좋다, 5구역이 좋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요, 각 구역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은 5구역이 제일 좋아요. 근데 5구역이 가장 가격이 높아요. 네. 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속도는 빨라요. 근데 네. 쪼개기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자체가 어떤 지역이 좋은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피가 덜 붙은 게 좋은 그렇죠.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구역마다 가격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에 대한 장단점이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한남뉴타운 같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금액으로는 프리미엄이 덜 붙어 있는, 그죠? 네, 프리미엄이 네. 덜 붙어 있는 물건을 지금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가서 물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구역이든 3구역이든 4구역이든 5구역이든 구역을 정하지 말고요. 어차피 장단점이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아,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 다 어떻게 그렇죠. 그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 목적이 1번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아파트, 하나는 아파트를 살펴보셨죠. 청담 3익 아파트보다는 한남 뉴타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참 어려운 정말 답변입니다. 그래서 2, 3, 4구역, 지금 뭐 3, 4구역 살펴보셨는데 물건 먼저 살펴보시고 나서 매물 가지고 오셔서 이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매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그때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상담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함께하고 문자 참여 샵 8289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재 반포 미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지금 전세를 주고 네. 그 전세금으로 좀 다른 지역에 좀 아파트를 좀 구매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세가 한 5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몇 개를 좀 봤는데 네, 그 사당동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랑 그 신동아 4차 아파트 이렇게 2개 봤고요. 네, 저기 옥수동에 있는 옥수현대 아파트 하나 봤거든요. 24평형이요. 네, 네. 어디로 매입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해야지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세요? 전세 놓고 이사해야지 이렇게 예, 매수를 해볼까? 뭐 이렇게 투자 겸 이제 뭐 실거주 겸 해가지고 네 겸사겸사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포 미소 전세 놓으시고 사당과 옥수 이렇게 두 지역을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갈아타기는 아니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좋은 생각인지 어떤 선택이 더 옳은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지금 아까 지금 이제 사당동에 있는 우성 2차하고 신동아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 옥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중에 지금 어떤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 지금 20평형대고요. 네, 20평.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한번 살펴드리고요. 네.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사당동에 있는 우성 2차하고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우성 2차고요. 그다음 여기 신동아 아파트. 여기 지금 가격대도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우성 2차하고 네, 신동아 아파트, 네,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수 역세권이죠. 이수 역세권 같은 지금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고, 그래서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여기 좀 현장에 가보셨으면 바로 앞에 여기 남성시장 주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상권이 잘 발달돼 있죠, 그죠? 예, 상권도 잘 발달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그냥 이 학군도 그냥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주변에 이게 뭐 주변에 학교들도 좀 많이 있죠. 뭐 남성초등학교도 있고, 경문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뭐 학교들도 좀 그건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도 그냥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 지역의 장점은요, 어때요? 강남 접근성이 좋죠, 그렇죠? 네. 예, 바로 넘어가면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네.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쪽 알아보셨겠지만 요게 그 2호선 쪽 넘어가는 길, 테헤란로 넘어가는 길로 여기 앞으로 이 장제 터널 지금 착공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예, 방배동에. 그러니까 방배동에 이제 장제 터널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개통이 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죠. 자, 그다음에 옥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는 그 옥수역 주변에 있는 거 맞죠? 좀 오래된 거. 그죠? 네, 맞아요. 예, 제가 한번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면, 자, 옥수동의 현대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요. 지금 옥수동에는 현대 아파트 지금 옥수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도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예, 네.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역 같은 경우에도 경의선과 옥수역이 이게 2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강변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좋고, 바로 옆에 또 공원이 있네요. 조그맣게, 그죠? 예. 그래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좀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하면 돼요. 예, 비교를 하면은 어떤 지역이 더 나을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일단은요, 시청자님 좀 압축을 시켜볼게요. 옥수동 현대랑, 네. 그 다음에 지금 사당동에는 신동아하고 지금 우성 2차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신동아하고 우성 2차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둘 중에는 똑같이 그냥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당동 쪽이랑 그다음에 옥수동 쪽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주택가격 형성 요인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주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인문적인 환경도 좋아야 돼요.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주택가격 형성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의 주거가 얼마나 쾌적하느냐. 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직주 근접성을 보면 옥수동 같은 경우도 아까 바로 이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당동에 있는 신동아라든가 우성도 바로 지근거리에 또 강남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은 거의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당동 같은 경우는 장제 터널이라는 앞으로 또 이 장제 터널이라는 도심 접근성에 대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더 개선이 되는 이런 호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사실은 옥수동 현대보다는 앞으로 사당동이 훨씬 더 직주 근접성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럼 직주 근접성은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 아까 사당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바로 앞에 재래시장도 유치해 있고 또 이수역 상권 또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던가 또 학군도 또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이 인문적인 환경은 옥수보다는 신동아 사당동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이쪽으로 더 낫고요. 그런데 옥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옥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낫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당동과 옥수동을 비교해보면 직주 근접성과 인문적인 환경은 사당동이 더 우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수 현대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시려는 게 아까 20평형대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자, 우리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 직주 근접이나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에 따른 무게 중심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가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연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번잡한 데 좋아할까요? 주거가 쾌적한 데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을 결정지으면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시려는 게 지금 20평형대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파트 평형대는 가장 작은 평형대죠. 그러면 어때요?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옥수동보다는 직주 근접이 더 좋은 사당동 쪽을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당동 주변 지역에 바로 앞에 방배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배동에 그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넓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방배동 지역에. 그럼 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주가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주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이주 수요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도 가능한 지역이 사당동 일대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두 지역 중에서는 사당동 쪽으로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사당 쪽에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성과 신동아 이렇게 두 채 아파트 살펴봤다고 하는데 두 채 중에서는 더 아무래도 그 추천 우성 2차가 아니면 있고 또- 이제 신동아가 있는데요. 우성 2차가 조금 더 가격은 아, 높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우성 2차로 좀 매입하시는 게 음. 좀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견 참고하셔서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뭐 단독주택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들 따져봤을 때 사당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은 어떤 건가요?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0704번 그리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 채널이 있는지 모르고 네, 10년 전에 네. 저기 강북에 미아동이 뭐 뉴타운이 된다 그래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네, 저기 오래된 한 12년 된 빌라를 하나 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뉴타운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갖고 네, 그냥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손해를 보고 좀 팔았어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이렇게 채널을 보니까 좋은 이제 채널이 많아서 보니까 네, 용산 쪽에 요새는 투자가 좋다고 그래서 네. 예, 근데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못 되고요. 좀 소액으로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네, 자 용산 쪽에 지금 투자 알아보셨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좀 조금 적은데요. 한 5, 6천 정도요. 네, 아유 뭐
많은 금액입니다. 5, 6천도. 예, 자 일단 용산 쪽에 확인을 해보셨다라고 하고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용산 쪽으로, 용산도 워낙 넓다 보니까 자 어디로 투자하는 것이 옳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거기 미아동 쪽에 투자하셨다가 최근에 매도하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오래된 걸 사가지고 예. 팔리지도 않고 아주 빼먹었어요. 예. 손해는 좀 많이 보셨나요? 한 2,700 정도. 아, 그래서요. 예. 근데 뭐 또 기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흘렀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지금 용산 쪽이에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럼 용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용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아까 뭐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한남뉴타운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 투자자들의 이제 그 관심을 지금 한 몸에 지금 갖고 있는 데가 용산 지역인데요. 네. 자, 근데 용산이 왜 좋은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용산이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직주 근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주거가 쾌적한 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강남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남에서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강남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강남역 앞에 있는 지금 우성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강남역 바로 앞이니까 어때요? 거긴 직지 근접이 좋죠. 근데 거기가 지금 30평형대 분양권이 13억 전후밖에 안 가요. 그런데 반포 같은 경우는 18억에서 21억 갑니다. 그러니까 반포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강남역 바로 앞은 직지 근접이 좋은 지역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그때는 가격이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용산에 한 지역을 우리가 왜 바라보냐면 서울 도심에서요. 어때요? 여기 지금 민족공원 들어서잖아요. 73만 평짜리. 서울 도심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진다? 어때요? 주거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용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거 쾌적성뿐만 아니라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은 서울의 3대 핵심 지역과 7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 3대 핵심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용산 뒤에 바로 광화문이 있죠. 그 다음에 한남대교 넘으면 강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원효대교 넘으면 여의도 영등포가 있죠. 요 세 지역이 서울의 3대 핵심 지역이거든요. 3대 핵심 지역 어때요?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죠. 직주 근접을 갖추면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동부이촌동이라던가 지금 기개발이 되고 있는 한남뉴타운이라던가 투자 금액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금액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지금 앞으로 이 개발 압력이 좀 높은 지역, 좀 노후도가 어느 정도 심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인근에 뭐 여기 지금 후암동이라던가 아니면 원효로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청파동 이런 지역이 아주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자금 지금 한 5, 6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네. 예, 여유자금 지금 한 5, 6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지역적으로 바라보시면 여기 효창동 일대라던가 후암동, 청파동 일대 요 지역 자체가 전세를 끼고 한 5, 6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방향성 자체를 잘 선택하신 건데 사실 그래서 요즘에 뭐 용산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효창, 원효로, 청파동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 봐서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 매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요즘에 좀 꼭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찾아봐야 된다. 그런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선택에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 우리 시청자님 같이 좀 약간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도 예전에 미아동에 투자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는 게 소액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은 데 투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브랜드라던가 지역적인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심 지역도 앞으로 도심화될 수 있고 이런 도심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하거나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 이런 핵심 지역이나 도심 지역에도 충분히 이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덧붙여 한 말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그런 지역에 투자할 때 왜 투자하냐면요. 여기가 가격이 싸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틀려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그거밖에 안 돼서 가격이 그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도심 지역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도 더욱더 쫑긋 하셨을 겁니다. 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핵심 지역이 더 핵심 지역으로 된다면 더 핵심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세미나 이번 강연 주제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지역의 핵심 투자 비법에 대한 강연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사역 4번 출구고요. 잠엄빌딩 3층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야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번 주 세미나입니다. 도심 지역, 그중에서도 이번 주 마련된 강연은 어떤 도심 지역을 위주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이제 부동산 투자는요,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또 바뀌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2030의 서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핵심 지역과 7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돼요.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핵심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런 도심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이런 도심 지역,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함께 좀 세미나를 자세하게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지역, 핵심 지역 투자 비법, 오늘 이번 주 마련된 목요일 마련된 강연의 주제 세미나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먼저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창래 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하니까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요. 네. 저는 이제 월계동에 이제 살고 있는 직장인인데, 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월계동에 있는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 네, 뭐 공원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뭐 사는 데는 괜찮은데, 네네. 그 예전에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고 얼마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하락된 상황이세요? 지금 2008년도에 네, 2008년. 제가 5억 6천을 줬었거든요. 네. 네.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많이 지금요? 떨어졌다고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셔서. 그 전에 이제 4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회복을 해가지고 4억 6천 정도 간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분 좋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월계동에 지금 롯데캐슬이고 2008년도에 매수한 매물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5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4억 6천까지 그나마 또 회복을 좀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예.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예. 네, 여기 지금 실거주 속상해요. 하고 계신가요? 예, 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네.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계동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 우이천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앞에 이제 맞아요. 우이천이 있고
옆에 바로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계 근린공원이 있고 지금 이 중앙에 지금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죠? 예, 롯데캐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어때요? 인근에 지금 그 장인뉴타운이 크게 있죠? 여기가. 네, 맞아요. 예, 바로 인근에 지금 장인뉴타운이 있고요. 자, 이런 거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는 여기는 또 근데 지하철은 좀 멀어요. 지하철은 없어요 주변에. 그죠? 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지하철로 가시려면 이게 쭉 가서 뭐 마을버스나 이제 지선버스 이용하셔서 여기 4, 5선 라인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 지하철과 접근성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 제가 답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5억 6천에 매입하셨는데 지금 4억 6천까지 좀 회복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추가적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대신에 더 떨어지진 않아요. 예, 대신에. 예, 그러니까는 좀 실거주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시점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롯데캐슬 있죠, 그렇죠? 여기 주변에 예. 보면은 지금 현재는 최근에 뭐 이제 장인뉴타운 지금 뭐 1구역도 분양하고 2구역도 분양하고 지금 5구역도 분양하고 하면서 최근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지만 이 롯데캐슬이 공급될 당시에는요 주변에 여기 다 주공 아파트밖에 없죠. 번주공 그죠? 그죠? 네네, 맞아요. 이 롯데캐슬이 공급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을 한번 보면 제가 시점별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과거의 시점을 보면 주변 지역에 다 월계주공이나 번주공이나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롯데캐슬이 신규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좀 고분양가에 분양을 한 거예요. 고분양가에.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4억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4억 6천까지 조금 회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사실은 다 정고점 돌파했거든요. 웬만한 지역들은. 자, 그런데 최근에 회복을 한 거는요. 이 지역의 지역적인 가치가 좋아서도 회복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예. 현재 시점을 보면 조금 회복을 한 게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의 지역적인 가치가 상승을 해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과거 시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럼 미래 시점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미래 시점으로 보면 자, 장인뉴타운 지금 계속 1구역 최근에 1구역 분양했고 5구역 분양했고 재작년에 2구역 분양했고 앞으로 이쪽에 이 장인뉴타운이 아주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계속 신규 공급이 돼요. 신규 공급이. 아, 네네. 신규 공급이 되면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월계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주변에 공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장인뉴타운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아주 큰 주거벨트가 생겨요. 주거벨트 큰. 그러니까 네. 주변 지역에 거의 신도시급의 큰 주거벨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인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신규 공급도 많아지고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장인뉴타운 쪽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 지금 4억 6천까지는 회복이 됐어도 여기서 아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 그럼 지금 뭐 투자 뭐 5억 6천까지 회복이 된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아, 그냥 뭐 실거주 네. 차원으로는 그냥 괜찮은 그냥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더 네네.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 실거주 네.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좀 속상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휴, 네. 속상하시죠, 그렇죠? 자, 하지만 뭐 추가 하락이 있지는 않고 오히려 주거벨트, 주거의 형성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길 예정.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사시기에는 좋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거주하시기에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예. 좀 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네. 인근에 지금 장인뉴타운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장인뉴타운이 개발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주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사실은 롯데캐슬을 좀 매도를 하시고 만약 투자 목적이 더 크시다 그러면 네. 매도를 하시고 인근 지역에 좀 장인뉴타운의 일반 분양분이나 아니면 조합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목적이 좀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들어왔는데 뭐 전화와 문자 상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고요. 특히 내일 마련된 세미나는 도심 지역의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을 세미나를 들어야 한다.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 전화 주신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소액 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월세를 받으실 분들, 좀 네. 수익형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세미나를 받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서울전화공인 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